제가 일전에 면접에서 나누는 대화의 많은 부분들이 지원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계속 후벼 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벼 판다는 건 단순히 1차원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1차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파고 또 파고 계속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 이유를 묻다 보면 그 사람의 본질적인 생각들, 그 사람이 정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삶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가치관들이, 선택의 이유들이 면접관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 선택의 이유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면접용으로서만 그냥 준비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당연히 그 면접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면접관과의 대화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당연히 잃게 되겠죠. 코칭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분의 이력서를 받고 경력 기술서를 받고 그리고 자기 객관화 파일인 IMA4 자료를 전달받고 나서 첫 미팅에서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내린 선택과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후벼 파봅니다. 왜 전공은 이걸 했고, 왜 첫 회사는 이걸 들어갔고 이 팀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왜 두 번째 회사에 이직을 했고, 왜 공백 기간을 가졌고, 왜 공백기 이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등등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이유가 진짜 본인의 이유인지 계속 물어봅니다. 물어보다 보면 지원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딱히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그냥요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업무적 상황이나 주변의 상황이나 아니면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내렸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산업이든 어떤 업종이든 직무든 간에 회사가 사람을 고용하려고 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도성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다하는 모습에서 수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본인이 책임감 있게 맡은 바 임무를 다 하면서도 주도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높게 삽니다. 즉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본인의 액션을 어떻게 취할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할지 본인이 선택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지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게 회사이고, 회사는 당연히 주도적으로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왔고 그 이유가 합당하냐에 따라서 면접관은 그 지원자의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준비할 때 본인한테 물어볼 수 있는 다양한 선택들에 대해서 항상 이유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나는 어떠한 생각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때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냥 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막 고민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혹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재지 않고 했던 선택들이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그냥 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즉흥적으로 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들은 없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유 중에 그냥이라는 이유가 컸을 수는 있어도 다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아니면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레이어를 더 까다 보면 본인의 선택 이유에는 그냥이 컸겠지만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면접관 앞에서 그냥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별로 생각 없이 선택을 내리는 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말하는 거고, 면접관은 그런 사람을 뽑을 이유가 당연히 없습니다. 결국 어떤 면접이든 대화에서 Y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뽑아야 될 이유를 훨씬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내리는 선택에 대한 본질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스토리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에, 유일 가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리크루터들이, 많은 면접관들이 당신이 왜 이런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고요. 당연히 지원자분들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다면 그것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본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코칭을 전업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문의 유형 중에 하나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나랑 맞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저는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20년, 30년을 살면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고 어떤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는지를 계속 집중해 가다 보면 결국 그게 업종이든 직무든 나랑 좀 더 전반적인 핏이 맞는 거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계속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이 좀 더 재밌어하고 맞는 일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인 집중을 하기보다 그냥 하루하루 나한테 주어지는 태스크를 처리하게 바쁘다 보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고 고민을 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많은 대학생분들이 그렇죠. 취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내가 왜 그 직무에 하고 싶은지, 내 커리어 여정에서 지금 이 선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는 커리어 패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던 커리어 패스를 뒤돌아봤을 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제대로 오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방황을 겪기도 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커리어든 어떤 선택이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고 왜 좋아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소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내가 각각에 내렸던 선택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무언가는 뚜렷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